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여사 라인 인적 쇄신 요구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건 없다. 정면 반박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뭐가 잘못됐다고 인적 쇄신하라는 거냐. 여사 라인이 어딨냐 이렇게 반문했고요.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라인뿐이다. 애초에 김 여사 라인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랐습니다. 그렇지만 장외 설전으로 이제 갈등은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친한계가 거론한 이른바 한남동 라인은 대통령실 전 현직 비서관, 행정관 등 일명 한남동 7인회를 가리킵니다. 윤 대통령 부부를 삼촌 또 이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친윤계는 즉각 반발했죠. 자,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은 한 대표 주변 인사를 싸잡아 도곡동 7인회다 이렇게 비꼬면서 대표실 인적 쇄신이 먼저다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자, 재보궐선거 앞두고 총선 백서조차 못 내놓고 있으면서 이처럼 평론 수준의 정치를 하는 것이 당대표와 그 측근 역할인가 비판했습니다. 또 이렇게 되니까 친한계도 뭐 도곡동 7인회는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독대를 앞두고 있는데 김 여사의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또 인식차 간극이 커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거라는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독대에서 김 여사 라인 논란도 이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양쪽 7인방의 실체, 김 여사 라인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신인규 대표님, 이게 또 하나 또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실게. 평론가 수준의 정치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이게 또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양비론을 굉장히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 검찰 정치 내지는 검찰 보수 정치라고 하는 게 저는 더 정확한 표현 같은데, 이 검찰 보수 정치는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윤 대통령 라인과 한동훈을 정점으로 한 한 대표 라인, 이 두 라인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냥 두 세력이나 좀 이제 그만 보고 싶다라는 여론이 저는 중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더 책임 소재를 이제 가리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이제 국민들은 이 검찰 보수 정치에 대해서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전 그런 단계 아닌가 싶고요.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 평론가 정치라든지 이미지 정치, 이거는 워낙 정치에 대한 내용과 내공이 없이 그저 보여지는 걸로만 승부를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선거 전략적으로도 아주 가볍고 좀 경박한 면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아마 그런 점들을 좀 비판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대통령실도 뭐가 잘못됐다고 인적 쇄신이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저도 역으로 여쭤보면 대통령실은 그럼 지금 대통령실 인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은 얼마나 지금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냐. 민정수석실을 만들어서 시민사회 동향을 듣고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만들면 뭐합니까? 그 기능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적받을 내용이고요. 비선이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지금 지목된 행정관들은 비선은 아니고요, 공식 개선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의 권력,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아마 월권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 그래서 전 비선이란 표현을 정확하지 않고, 진짜 비선은 뭐냐면요,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이 비선인 겁니다. 근데 그런 비선에 의지를 해서 책임지지 않는 권력, 책임지지 않는 그림자 권력, 어떻게 보면 권력의 사유화가 작동되는 거, 이 비선 정치의 악몽을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사건을 통해서 겪어봤기 때문에 비선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지적받은 행정관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월권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 이게 좀 더 정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영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비선 논란? 네. 그렇죠. 대통령실이 솔직히 털어놓은 거죠. 비선은 없다. 네. 다 실선이다. 근데 실선이 신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네. 자기 급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급 정도 한 사람은 뭐 3억짜리 연봉 받는데 가고, 이게 네.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하이어라키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비선이 아니고 실선으로 일하는데 자기의 영역이 뭔지 그런 것도 상관없이 아무나 그냥 여사가 전화해서 누구 불러다 일시키면 그냥 심부름센터예요. 네. 대통령실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YS나 DJ 시절의 비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
공식적인 체제, 관료 체제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 실제와 다른 보고를 올리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하는 비선을 둔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실제로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혹은 당에서 총무국에 있으면서 국회의원 안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문제점이나 보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시스템을 둔 겁니다. 사실은 그 비선의 역할을 민정수석실이 해왔던 건데 지금 이 정권의 문제는 뭡니까? 아무도 대통령과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 그럼 그 민정수석실이 뭘 걸러냅니까? 특별감찰관도 없고 특별감찰관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는 걸 문재인 정부가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김다희 씨의 뭐 사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터지고 있는 문제예요. 계속되고 있는 문제라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실제로 보면 비선이 없고 다 실선이다 맞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도곡동 7인회 뭐 개인 정치한다. 역대 당 대표 중에 개인 정치 안 한 당 대표 있습니까? 개인 정치 더 잘하려고 당 대표 나왔지. 혼자 고요하게 중립지키려고 대표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대표도 좀 조심해야 될 게 이번에도 권성동 의원에 대한 재반박을 하면서 또 찌르더라고요. 네, 네. 저는 한 대표가 해야 될 게 이런 정도면 오히려 권성동 의원이 자기 편이 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당신이 탄핵 얘기를 하는데 탄핵 앞장섰던 사람 아니냐 또 찌른다고 마지막 말에. 그러면 이게 화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독대를 한들 뭐 하겠냐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양쪽 모두가 조금 스탠스의 교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김영주 의원님이 되게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비선, 실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DJ 와이스 정부 때 기선이 오히려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순기능을 했다. 순기능이냐 역기능이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정부에서는 결국 실선에 있는 사람들이 여사 심부름센터를 하면서 월권을 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우리 김경준 의원께서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평론 수준의 정치나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남의 얘기하듯 하는 것도 훈수 두는 거 이제 이런 거를 평론가 수준의 정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또 다른 뜻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평론하는 저로서는 참 제가 굉장히 급이 낮아지는 우리 신 대표도 굉장히 나 앞으로 귀한 일 하실 거고 우리 김두수 선배도 그렇고 김영주 선배도 그렇고 평론가들 존중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그냥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저희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엊그제 리얼미터인가요? 아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 정당 지지율만 가지고 보면 민주당 플러스 조국당의 합한 정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22%인가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당장에 대선 치르면 해보나만 하죠. 그렇죠. 22% 차이로 그냥 대통령 선거 지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9% 차이로 우리가 졌잖아요. 그리고 4월 달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우리는 기껏 해봐야 지금 108석인가 밖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권력은 지금 야당에 가 있고 계속해서 국민들이 선거로 신호를 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잘못합니다. 국민의힘 잘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잘못합니다. 국민의힘 잘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신호를 공식적인 신호가 오피셜한 신호가 선거였고 그 신호 두 번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신호를 공식적인 결과를 받았고 중간중간에 비오피셜한 신호가 여론조사인데 그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 우리 국민들 중에 2명 정도만 대통령 잘한다고 지지하고 나머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은 한 3명 정도만 국민의힘 신뢰하고 나머지는 국민의힘 신뢰하지 않습니다가 지금 주기적으로 이게 비공식적으로 보는 자료들 아니에요. 이쯤 되면 아니 수없이 많은 이게 저희 당 내부에서는 다들 옛날에 무슨 김무성 대표가 했던 광화문에서 거기 무슨 샷세 있고 뭐 반성합니다 하고 석고대접냐고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쇼 퍼포먼스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요. 2년 후에 있는 지방선거, 3년 후에 있는 대통령 선거
무슨 대통령 임기 한 1년 앞두고 뭐 개혁하면은 선거 해볼 만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받아봤던 성적표, 2번의 성적표,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정당의 지지율, 이것만 가지고 보면 우리 국민의힘은 목숨이 명제경각이에요. 계속 그 상태예요. 예. 근데 한가하게 이런저런 우리가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하는데 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뭐 굉장히 조심스럽게 뭘 해야 됩니다. 그게 맞을까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김병준 의원님이 정말 일가를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 지지율을 합치니까 리얼미터도 50%를 넘었더라고요. 그러면 대선 치르면 뭐 그냥 뭐 큰 표차로 지는 건데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실에 비선이 있다고 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면 또 대통령실은 니들 또 비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맞서 그러면서 문제를 그러니까 푸는 게 아니라 비선이 있고 예, 없고 수렁 속에 예, 빠져들어가는 거.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예. 지금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본질을 보고 2번의 그러니까요. 선거에 졌다는 예. 본질을 보면 예. 대통령실에서 계속 고뇌를 해야 돼요. 네. 대통령부터 예.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네. 사람이 예.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국민들이 왜 이렇게 싫어할까? 싫어하는 지점이 뭘까? 우리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그게 국민들한테 하나도 안 먹힐까? 계속 고민하고 고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답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이건 비선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는 것 중에 매우 작은 그렇죠. 뭐 이쑤시개 정도 지적이에요. 네. 그 지적이 나오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뭘 너도 똑같네 이런 그러니까. 식의 논란을 하면 뭐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성과 성찰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저는 김경진 의원님 말씀이 정말 좀 울림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게 제가 아까 이 두 세력의 싸움을 국민들이 이제는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정말 의미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 가장 무섭습니다. 몸이 아픈데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 자정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고 지금 본인들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국민의힘의 가장 큰 위기일 것 같고 아마 김경진 의원님의 이 말씀을 좀 새겨듣고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두수 원장님.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의 어떤 힘 중심이 이제 이동해야 될 시점에서 네. 그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뭐 변곡점이라 그러죠. 직선이 곡선으로 바뀌는 어느 지점, 딱 그 선을 그것이 한동훈 대표가 그 전에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보고를 계기로 해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 갈등이 이제 막바지에 가져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여당과 대통령 관계에서는 이제 일종의 뭐 영린 또는 건기가 인사를 건드리는 건데 그 인사가 청와대 인사의, 그러니까 지금은 용산이죠. 용산 인사의 일반적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비선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건 이제 넘지 못할 어떤 선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서 이게 뒤늦게 하는데 이제 이 행태를 밀고 나가면 소위 말해서 독대를 하는 이 문제까지 아마 파장이 이제 영향이 미칠 것 같고요. 뭐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김건희 여사의 공동정부,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제2 부속실을 만들라 그러는데 만들지 않고 끊임없이 본인이 그 청와대의 실선적 역할, 주요 포스트에 김건희 여사의 라인들이 다 박혀 있어서 일체 비판이나 뭐 전환 이런 게 안 되고, 오히려 또 국민들도 그런 느낌 있죠. 아,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훨씬 정치를 잘하는 것 같고 뭔가 키를 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다 주고 왔는데 이걸 이제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힘 희망은 없죠. 그러니까 한동훈 뭐 대표가 다음에 또 뭐가 될지 그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나마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고, 그리고 한동훈 본인에게도 미래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보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또 다음 또 싸움이 진행될지는 몰라도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에서는 당내 어떤 투쟁 이런 걸 뚫고 나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라인 논란과 관련해서 또 이 촌철살인 댓글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라인 용산 대통령실은 다단계 조직인가? 물음표. 실선에 맞지도 않는 자들이 앉아 있으니 문제가 큰 거다. 이런 의견. 이럴 거면 차라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업무 봐라.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간신들은 양심 선언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이래 갖고 독대 풀리겠나? 여당 두 쪽 날 분위기다. 반면에 선거 때문에 윤 지지를 의식한 한동훈의 약속 대련일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 몸이 됩니다. 글쎄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